오늘은 28번째, 이건 주역이 64개가 32개씩 나뉘는 게 아니라 상편이 30개가 오고 이제 그 뒤가 31번부터 64개까지. 그러니까 28번째 이 태풍 대과는 이제 상편의 끝으로 오는 거죠. 이제 29번하고 30번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과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하면 패스한다. 지나친다는 것도 되고 too much, 너무 과하다. 그냥 과하니까 우리가 보통 과실 그러는 거는 이제 mistake,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허물과도 되고 이제 지나칠 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과라는 의미가 이렇게 excessive하다, 너무 지나치다. 지나친 거는 좌우지간 나쁘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대과라고 하지만은 보통 크게 잘못되었다든가 크게 지나쳤다든가 이런 의미보다는 문자로는 여기 대라는 건 이 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주역에서는 양. 이 양이 너무 많다. 그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2, 3, 4, 5가 다 양이잖아요. 그러고서 양쪽으로 음의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너무 왕성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양이 너무 지나친다라는 의미에서 대과인데 여기에 대에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소과란 말이에요. 소과. 이런 경우는 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음이 양을 싸고 있어가지고 음이 너무 많다. 이게 생긴 것도 이제 음양 반대지만 하여튼 비슷한 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양이 여기 이게 너무 지나치고 여기의 경우는 음이 너무 지나치다. 소과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는 우리가 요 대과 앞에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살레이? 이 턱괴였죠? 턱괴. 나는 씹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그 턱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양 기른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기른다라는 의미. 뭐든지 기르면은 이것이 이괴 다음에 대과가 오는 것을 그 설명한 방식인데 양이 되고 이게 길러지면은 기르면은 성인이 되고 뭐든지 길러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은 이건 반드시 움직인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양에서 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은 반드시 과하게 마련이다. 과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괴 다음에 대과괴가 왔다. 우선 이것의 그 대상전에서 이 대과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택이 뭐죠? 나무를 침식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손괴인데 손괴는 보통 풍이라고 태풍 소과라고 그러지만은 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가 심볼리즘을 바람을 쓰지 않고 이걸 목을 쓴 거예요. 나무도 되거든요. 손이라는 심볼리즘이 나무도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물 밑에 가라앉은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고 적당히 있으면은 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택 속에 아주 물이 그냥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그냥 완전히 여기까지 이렇게 차버리니까 택이 나무를 죽이는 그런 지경에 왔으니까 이것이 대과다. 대상전은
요 택과 목이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연못이 나무를 잠기게 하고 있다. 연못이 적당히 나무에게 수분을 제공하면 나무는 윤택하게 자랄 텐데 아예 나무를 침몰시키는 과한 행동을 하고 있다. 389페이지입니다. 그 과도한 모습이 대과꾀의 모습이다. 그래서 군자는 이 과한 모습을 본받아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과한 행동을 한다. 세간의 비난이 휘몰아쳐도 홀로 정의를 행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세상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도 후회나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상전의 저자는 택 속에 물이 나무가 잠겨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군자는 독립불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기 전번에 그 독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독복이라는 그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 거죠. 여기서 대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대과니까는 대과꾀답게 군자가 아주 결단을 내려서 독립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이거야. 자기 결단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누구지 그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뭐라고 그랬죠? From being to living. living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은 from be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양 철학사를 누구야 그 화이트헤드가 한 유명한 말이 서양의 전 철학사가 플라톤의 푸트노트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누구나 수긍을 하거든요. 그 말은 사실 이 말을 수긍한다는 건 사실 넌센스란 말이에요. 예? 서양 철학사 전체가 플라톤의 푸트노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서양이 빈곤한 사유의 책이냐 하는 건데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인용하고 거기에 아무 비판 안 끼거든. 근데 서양 철학사를 가장 제대로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사라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학과 학생들은 코플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걸 제일 많이 읽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죠. 코플스톤이 쓴 방대한 분량의 서양 철학사인데 이 코플스톤이 한 말이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 그게 맞다.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푸트노트다. 근데 사실은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또 그렇게 말할까요? 파르메니데스의 푸트노트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비인이라는 걸 말한 장본인이거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을 내래 이걸 부연 설명한 게 플라톤이고 플라톤을 부연 설명한 게 서양 전체 철학사다. 이거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비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은 가장 정의하면 불변이라는 거거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생성이나 생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보는 게 다 생성되는 세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라는 건 단순한 거거든요. 생성, 변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환각이다. 너희들의 환상이지 실제로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플라톤도 이데아설로 가는 거고 그야말로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해결에 오기까지 해결도 절대정신의 전개사로 보니까 이 세계를 그야말로 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그러니까 이 존재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건 줄리안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서양 철학이 가장 유일한 철학인 것처럼 서양인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중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 철학의 이 메시지들은 사실 서양인들에게
이해되기가 어려울 만큼 심오한 것이고 다양한 건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파르메니데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래가지고 요 몇 사람들의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뭐 헤겔 이후에 실존 철학이 이르기까지 이게 진짜 하나의 좁은 선이거든. 근데 중철학만 해도 이걸 우리가 중국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정말 고조선의 이 광막한 이 동북아시아를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춘추 전국 시대의 사유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 거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히랍 철학과 동아시아를 같은 급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한 건데, 여기는 이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온 이 좁은 하나의 갸냘픈 선을 가지고 그거를 철학이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철학으로 우리가 놓기가, from being to living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living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양한 모든 사상이,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다양한 생각이 여기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의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엊그저께인가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 컨그레스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그런 강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꾀를 얘기하면서도 그 이꾀에 가장 저기한 게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결국 이라는 거, 이 턱이라고 하는 건 언어기관이란 말이에요. 언어기관.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 의회에서 어드레스를 한, 그 연설을 한, 그거 내가 그 영어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진짜 영어로 전체를 들어봤거든. 잘했어요. 뭐 잘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사람이 취임사에서 한 거나 3.1절에 뭐 이런 연설한 거나 상하의원에서 합동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차이가 없거든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유라는 말하고 law and order, 이 법을 가지고 뭐 공평하게 자기는 미국도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서 콩그레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렬한 그 반응을 얻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라는 게 완전히 미국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상하의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면은 전 인류를 생각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잘했어요. 그런데 기립박수가 뭐 23번이나,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수치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가서 그렇게 기립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모종의 그 마초적인 하나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이 사실은 20세기는 우리가 20세기는 완전히 미국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주도한 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불10년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세력이 결국 몇 세기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가지 못했고, 결국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월남전 이래로 세계의 역사의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그 자체로서 꾸준히 지금
약화되어 온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문명은 지금 그렇게 그냥 50몇 번의 박수를 그렇게 치고 이 환호를 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칭찬에 굶주려 있는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저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환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이 진짜 크라이시스의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사람이 결국 이 윤석열을 그렇게 멋있게 대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출마 선언에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초를 과시하고 그러는 거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폼 잡는 그 장으로서 상하의회 거짓말 그 공간이 내가 가서 강연을 해도 참 좋게 생겼더만. 거에다가 딱 한 큐에 잡고 그 사람이 그 영어 발음하는 거를 봐도 그 정말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가기 전부터 여기서 그걸 다 선생들 데려가지고 연습을 한 모양인데 차차 또 괜찮게 했어요. 발음도 좋은 거 같이 들리고. 그런데 내 귀에도 좀 어색하지 그게. 근데 그건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하고 로우 앤 오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이게 전부 대과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큰 잘못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키워준 나라를 항상 죽이면서 컸어요. 죽이면서 유지를 해온 거란 말이야. 근원적인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을 키워줘가지고 일본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 막 소니가 막 워크맨 뭐 한참 그 하고 그럴 적에 결국 1985년에 플라자 선언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이게 황당하냐면은 달러당 250엔 하던 거를 120엔으로 내리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 2배 이상을 일본 엔화를 절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판매량이 확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죽이는 거라. 키워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 궤도 이게 여기 이제 그런 양의 세력이 이제 과해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키워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을 키워줬잖아요. 쭉 키워져가지고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만 해도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까지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사태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의 범위를 지금 극도로 축소화시키는 면서 잡는 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한국의 모든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에 투자하게 하면서 한국의 모든 걸 털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짓이란 말이야. 지금 일본을 키웠다가 죽여버리고 중국을 키웠다가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데모크라시라는 게 이게 세계적인 위기란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데모크라시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공평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게 공통된 우리의 믿음이었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 의회 민주주의의 출현이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거는 가장 아주 저열한 방법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지금 뭐냐면, 중국의 아주 권위 있는 교수들하고 내가 토론을 해봐도 그 사람들 얘기가 과연 우리가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리더를 선출할 수 있겠나, 이거는 너무도 황당한. 그러니까 소위 중국에서는 리더를 하나 키우는 게 저구제라고 그래서 굿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오면서 그 어떠한 퀄리티를 보장받아야만 그 리더십의 어떤 경기장에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황당한 사람도 선거 며칠 앞두고 어떻게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이 데모크라시인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뭐냐면 미국의 이외의 브릭스라든가 지금 사우디하고 누굴 데려다가 이렇게 화해시켰죠? 사우디하고 이란을 갖다 화해시키고 지금 브릭스, 브라질, 인도, 러시아, 하여튼 뭐 멕시코까지 인도네시아 이면 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버텨왔던 게 뭐예요? 20세기에 버텨왔던 게 사실은 달러 패권이거든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여태까지 유지됐던 건데 이것이 지금 근원적으로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유엔화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모든 게 세계가 사실은 달러라는 거는 근본위 제도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였는데 그 닉슨 이래로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막 찍어대는 달러가 됐으니까 달러의 신빙성이나 가치는 지금 개똥이 된 거란 말이야. 그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적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적에 과연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관망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서 아부를 하고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이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 역사를 통해서 구현해 왔고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 어쩌고 해서 그렇게 그들을 기분 좋게 그들이 박수치게 만들었다면 그 이상의 걸 따내와야지.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미국에 가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글로리파이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확보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퇴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참 멋있는 선교를 메시지를 바라고서 그 위상이 아주 공고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 가서 인기를 얻었다 이것으로 윤석열의 치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이 상황에서 집권 초기부터 퇴진이라는 말이 계속 너 물러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없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 보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나라 망치겠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와서 딱 명 어드레스를 하고 미국 상하위원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뭐 23번을 해? 총 박수 갈채가 58번이라는데 그러니까 기립박수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끝나면 딱 일어나서 한 번 하든가 이게 한두 번을 해야 그게 기립박수지. 뭐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니네 공장 세워주고 어디다 공장 세워주고 지금 막 가서 그냥 막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미국의 그 문화의 정수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국의 수준이 저 수준은 아니다. 이건 상하위원의 수준이 좀 저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트럼프도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노인들의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근사한 게 아니라 이게 세계인들의 세계사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넌센스가 되는 거죠. 이게 넌센스. 하여튼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연출력 하나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는데 넌센스다고. 그렇게 연출될 연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다면은 엄청난 이 대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어느 최고조에 와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뽑았단 말이야. 반 이상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대들보가 그냥 무너지는, 여기 그런 얘기들이 대들보가 무너지는 이러한 대과의 상황까지 지금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 니들 우리가 삼성이걸 넣기고 다 키워줬으니까 니들 여기서 공장 짓고 여기다 다 털어놔라. 우리가 다 뽑아먹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맥없이 지금 당하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 동맹까지 해서 이 한미일 공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빙자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거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고 모든 거를 거기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은 지금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그러면 가장 호감을 가진 민족이고 한국 사람들을 가장 좋아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한 크게 어렵게 30-40년 쌓아놓은 모든 세계사적인 크레딧을 말아먹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이게 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미 상하의원을 놓고 지금 뭐 2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국 역사를 지금 논할 때인가. 나는 좀 끔찍했어요. 그런 상황이, 이거는 정말 우중에 말도 안 되는 쇼와 같았고, 그리고 한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휘몰리다가는 그야말로 지금 군사적인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아주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견 아래서 그리고 그 비전 아래서 우리 역사가 가는 방향은 대과 중에 대과다. 이 대과 거기에 대한 대과 해석은 양이 지나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거대한 과실이다. 정의천이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거든. 거대한 과실이다. 이거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시점이라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